여러분 안녕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? 저의 추천템 영상. 제가 최근에 재구매하고 여러 번 구매한 제품들이 한 번에 좀 몰린 거예요. 그래서 이참에 좀 그것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올리브영 VVIP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다 내돈내산한 제품들이니까 믿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, 바로 괄사 롤러입니다. 바이오힐보 제품이고요. 제가 또 괄사의 진심이에요. 제가 괄사의 진심인 이유는 붓기 빼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붓기보다는 나이가 먹은 건지 몸이 왜 이렇게 뻐근해. 너무너무 막 몸이 미치겠어요. 근데 그럴 때 이 바이오힐보 괄사는 좋은 게 이 부분은 굉장히 넓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좁아요. 그래서 내가 힘을 줬을 때 이게 어디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해보면 알게 돼. 그래서 사실 괄사는 내가 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넓은 부위로는 그냥 이런 턱 같은데 롤러 이렇게 해주고 목 뒤쪽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작은 부분으로는 이런 머리 부분들 해줄 때 너무 좋고 이런 눈 아래에 정말 힘 빼고 가볍게만 해줘도 얼굴이 좀 훨씬 더 개운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괄사를 왜 해야 돼?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우리 몸 뻐근하면 막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마사지 받고 하잖아요. 똑같아요. 우리 얼굴이나 몸에 그런 뻐근한 게 지속이 되면 그게 정말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질환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사실 불편하잖아. 그러니까 불편함을 겪어가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. 그걸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괄사는 선택이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필수로 하루의 루틴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안 해보셨던 분들이나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만약에 한번 다시 딱 하시면 역시 괄사는 효과가 확실한 친구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바이오힐보 괄사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손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이 무게의 그 비례 무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괄사들은 내가 손으로 직접 압을 세게 준다든지 힘을 줘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게 좀 현저히 적다는 거.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그냥 이 롤러 괄사를 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사시면 개꿀. 그 다음 제품으로는 패드입니다. 바로 아드망의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제품이에요. 이 아드망 패드는 초록 버전 있고 파랑 버전 있는 거 다들 아시죠? 근데 제가 이 초록 버전을 거의 한 4통째 쓰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좀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. 그래서 이번에 재구매하면서 새 거를 뜯었어요. 이 아드망 패드 같은 경우엔 엠보가 있습니다. 근데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엠보 있는 패드 굉장히 안 좋아했잖아요. 그게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안 좋아했는데 아드망 패드는 달라요. 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센스 때문인지 원단 때문인지 아니면 그 조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딱 닥토를 해냈을 때 아프고 거친 느낌이 안 납니다. 그래서 닥토를 했을 때 정말 부드럽게 각질 그런 정도는 되는데 또 에센스 함량이 되게 많고 에센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속은 또 잡아주면서 겉은 또 이렇게 번들거리지 않게 마무리감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패드도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 패드의 단점이 뭐야 라고 하면 사실 꼽을 게 딱히 안 느껴져요. 그리고 저는 이 원터치 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터치 캡이라는 거 그리고 패드 중에 요즘 원터치 캡인데 여기 집게 달려있는 애들이 많잖아요. 그런 제품을 선호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. 근데 저는 그 어떤 제품도 집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요즘 패드들이 워낙 다 얇게 나오기도 하고 옛날처럼 진짜 도톰한 패드는 찾기 힘들어요. 근데 얇을수록 집게로 떼어내는 게 더 힘듭니다. 그래서 집게로 이렇게 안 떼어져 하시는 분들 그냥 손으로 위에 이렇게 쓱 한 겹 떼잖아요? 그게 훨씬 잘 떼져요. 그래서 닥터용 패드 좀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아드망 패드 추천드립니다. 저는 수부지에서 초록이를 더 많이 쓰고 이제 좀 날이 확 추워진다, 내 피부가 건조함이 더 강해졌다 하면 파란색을 쓰는 편입니다. 다음은 클렌징 오일, 넘버즈인 말끔 순삭 클렌징 오일 1번 제품입니다. 이 제품도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또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쓰고 지금 한 이 정도 비어있는데 저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메이크업 지울 때, 두 번째는 그런 피부 노폐물들, 블랙헤드나 이런 각질들 좀 정돈하고 싶을 때 쓰는 편인데 저는 사실 메이크업 지울 때는 클렌징 밤을 더 많이 쓰고 그런 피부 정돈을 해줄 때 클렌징 오일을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을 그냥 메이크업 안 한 날 있죠. 메이크업 안 하고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었어. 그러면
얼굴에 유분도 더 가득해지고 각질도 쌓이기 마련이고 피부에 오돌토돌한 게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럴 때 그날 저녁에 손에 한 5펌핑에서 7펌핑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짜주는 게 좋아요. 5펌핑에서 7펌핑 정도 짜주고 손에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쓱 바른 다음에, 그러니까 힘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. 정말 가벼운 손끝의 힘으로만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. 마사지 롤링을 해줘. 그러면 손끝에 약간 뭔가 미세한 그런 피지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. 그러고 나서 세안을 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 이 말씀. 근데 또 저처럼 수부지나 아니면 코에 그런 피지 각질이 좀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로 매끈해지는 거는 경험하지는 못하실 거예요. 대신에 그런 완벽한 티 좀 빼고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끈매끈, 그리고 피부가 반들반들 깨끗해집니다.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안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점도는 저한테는 굉장히 딱 중간에 알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이 사실 되게 어려워. 왜냐면 좀 점도를 지키면 너무 오일리해지고 점도를 못 지키면 너무 물 같아져요. 근데 저는 워터리한 클렌징 오일은 진짜 싫더라고요. 워터리하면 더 얼굴에 막 주르륵 흐르고 막 더 잘 흘러. 막 얼굴에 가볍고 그걸 떠나서 한 내 몸에 클렌징 오일이 흐르고 막 화장실 바닥에 클렌징 오일이 떨어지는 게 전 싫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적정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제품이 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인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그 다음은 이어서 또 화장실, 욕실 제품인데 롱테이크의 샌다루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. 사실 트리트먼트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유명한 제품들도 너무 많아요. 근데 트리트먼트의 선택지가 은근히 조금 고르기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영양감이 넘치면 머리가 막 번들번들해지고 기름 끼기 마련이고, 향이 내 취향이 아니면 사실 쓰기가 싫어진단 말이야. 왜냐면 나한테서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머리인데 나조차도 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? 제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최근에 3통째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여서 들고 왔어요. 이 롱테이크 트리트먼트는 향이 너무 좋아요. 저는 원래 샌다루드나 우드 머스크 향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원래도 제 취향상 좋아하는데 이런 향들이 저한테 힘들 때가 있어요. 바로 숙취가 심할 때. 숙취가 심할 때 이게 너무 딥하거나 너무 무거운 형태의 우드 향들을 맡으면 저는 좀 갑자기 확 니길니길해지더라고요. 근데 심지어 이게 머리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무겁거나 딥하면 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반신반의해서 딱 구매해서 썼는데 무게감은 어느 정도 있는데 향이 그렇다고 딥하거나 역겨운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볍고 약간 프레쉬한데 우디한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속에서 머스크 향도 있고, 여러분 찜질방 가면 이런 한증막 그 방들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온도가 낮은 방이 있고 중간 방이 있고 높은 방이 있는데 찜질방 방들마다 들어가면 나무향 확 느껴지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온도가 낮은 방에 있는 찜질방 그 나무향의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향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쓸 때마다 찜질방에서 뭔가 딱 몸을 지지고 있는 듯한, 근데 딱 적당한 온도, 너무 뜨겁지도 너무 힘들지도 숨 막히지도 않은, 약간 즐기면서 그런 향도 느끼고 분위기도 느끼는 그 정도의 찜질방 한증막에 누워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너무 딥한 우드향 싫어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일 것 같고, 무엇보다 향의 지속력이 굉장히 깁니다. 브랜드 명처럼 롱테이크, 정말 굉장히 롱테이크예요. 이게 진짜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4시간 이상 갑니다.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이걸로 해. 밤에 머리를 안 감고 다음날 일어나. 향 그대로 있고요. 그리고 밤에 샴푸만 해. 그래도 향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 정도로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. 근데 또 향이 오래 간다고 해서 진짜 토악질나게 발악력이 엄청나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사실 이 트리트먼트를 저는 매일 아침에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향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준비 안 하고 편하게 여자친구 만날 때 향수 뿌렸어 하면 향수 안 뿌렸는데 항상 이 향이었던 거예요. 그 정도로 좀 은은하면서도 향이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바로 이 크림입니다. 스킨엘레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이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제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끊이지 않게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제품 너무 좋아해가지고 100ml짜리를 따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또 이만큼이 벌써 납작해졌는데 이 제품은 그냥 진정 크림, 진정 에센스 이런 거 발랐을 때 피부가 진정되는 거 있어. 그런 강력한 애들로 피부를 이렇게 강력하게 눌러서 약간 트러블이나 여드름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제품들을 보통 진정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이 스킨엘레 베리어덤 크림은 그런 진정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. 얘는 그냥 피부를 편안하게 해줘서 피부가 만약에 이렇게 달아올랐던 애를
이렇게 잠재워주는 느낌.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이게 팍 누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케이 약간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. 가을, 겨울, 봄에는 그냥 무조건 이 크림은 기본 디폴트예요. 제 화장대에는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속부터 겉까지 굉장히 촉촉한데 그만큼 보습력도 좋고 수분감도 좋은데 끈적이냐? 절대 1도 안 끈적입니다. 저는 끈적이거나 손이 따라오는 크림류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피부가 무겁거나 아니면 오히려 속이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다른 보습 크림, 재생 크림은 아예 그냥 테스트 해봐도 그냥 바로바로 탈락이었어요. 이 제품은 발림성이나 그런 수분 보습감이 충분하다 보니까 손이나 몸이나 이런 발 같은 데 바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. 다음은 저의 인생 코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우즈팩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광고도 한번 했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 내돈내산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. 제가 써봤던 코팩 중에는 단연 1등이고 효과 1등이고 자극 없습니다. 저는 코팩을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. 근데 이 일소 코팩을 만나고 나서 코팩에 대한 저의 그런 색안경과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제 찐친들한테는 진짜 다 추천해요. 코팩 물어보거나 블랙헤드 고민 있다고 하면 일소 코팩 무조건 추천하고 보거든요. 근데 추천했던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이거 진짜 좋다 라고 했던 제품이에요. 이거는 단점이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점이 냄새가 약간 이상한 냄새가 살짝 꼬릿하게 날 때가 있어.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래 올려둬야 되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? 근데 그거를 견디고 참고서라도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저는 사실 시간을 다 지켜 쓰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효과가 좋더라고요. 짜잔! 다음은 샤이샤이샤이의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이 옛날에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쓰다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 왜 좋냐? 사실 우리 아시아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 다크서클 고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 주변도 다크서클이 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도 그렇고. 근데 그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컨실러를 콕콕콕 찍어서 하면 이 눈 밑만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컬러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이 컨실 아이크림을 쓰고 있는데 얘는 사용감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좋은 게 약간 스킨케어처럼 물들듯이 스며드는데 약간의 그런 스킨톤과 커버력이 딱 생기거든요. 근데 두껍거나 뭉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컨실러 아이크림이라고 이름이 있는 만큼 눈 주변에 썼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최근에 후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제품을 뭐 얼굴 전체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대요.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15g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그게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이 좋았던 건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손으로 슥슥슥 바르고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끝납니다.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. 그 다음 마지막은 먹는 겁니다. 딜라이트 프로젝트의 벌꿀 약과 제품이고요. 제가 또 약과를 원래 좋아하는데 올리브영에 이게 생겼네? 신제품으로 들어왔대요. 그래서 궁금해서 딱 하나만 사봤어. 혹시나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저는 단 것보다 짠 거를 좋아하는 원래 입맛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단 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. 근데 얘는 정말 적당히 달아. 나는 달아 미치겠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단맛이 엄청 강하진 않거든요. 그렇다고 아예 안 달아? 그건 아니에요. 그런 거지. 예를 들어 카페 갔을 때 초코 케이크랑 아이스 초코를 주문해.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맛만 나잖아요. 더 단 것만.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이거를 먹기 전에 더 단 거를 드셨으면 이게 아무 맛이 안 날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얘를 딱 먹으면 딱 적당하게 달면서 맛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맛있고 좋았던 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들어가면서 쫀쫀해져요. 그러니까 씹을 때 겉은 바삭하면서 스르륵 묻어지는데 이게 씹어 들어가면 쫀쫀해져요. 이게 참 요물 같은 과자다인데 이 제품의 단점은 두 가지. 가격이 조금 비싸다. 할인을 해도 이제 3-4천 원 사이고 이거 하나에. 그리고 칼로리가 395칼로리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칼로리를 신경 써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좋은 점이 하나가 발동해. 여기 지퍼백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먹다가 좀 배불러 아니면 난 다음에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시 쏙 넣어서 지퍼백을 잠갔다가 드시면 됩니다. 제가 이번에 5개를 주문했는데 5개 중에 3개 다 먹고 방금 2개 남았던 거예요. 제가 먹는 거를 추천하는 날이 왔네요. 근데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재구매했던 내돈내산 제품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제가 찐으로 내 돈 주고 사고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로만 딱 꾸려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
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